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 머니왕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김수정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주말 아침부터 많은 분들께서 바쁘게 또 움직이고 계실 텐데요. 김장하러 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저희 시간에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한 주를 또 빅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하면서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일단은 장중에 변동성도 크긴 했었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된 데 의의를 좀 둬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대한 고민은 또 우리가 해결해 봐야겠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전화와 문자 창구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전화 연결 원하시면 02786-1022, 1023번으로 그리고 문자로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만 돌아오는 소중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머니왕이 될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머니왕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더욱더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보고 제대로 된 종목 사냥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충성, 명성욱 위원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하루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왠지 다음 주에 포트 걱정으로 마음이 또 무겁기도 한데요.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섹터를 직접 골라드리고요. 그 섹터에 어떻게 또 힘을 세워야 할지, 힘을 실어줘야 할지 비중에 대한 전략부터 고민해보고 답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충성 위원님과 다음 주 전략을 짜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저희 정말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오전에 그러게요. 방송 같이 했었는데. 네,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 주는 잘 보내봤고 다음 주부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도 섹터들, 최근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해 주셨어요? 일단 앵커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네. 우리 시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2,500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네. 이게 정말 좋아서 이게 회복한 건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쵸.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또 종목 이거는 없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세 연속성, 지속성 이런 부분들도 참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때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또 대응해 가기가 어려운 시장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고 또 관심을 두고서 또 이제 또 공략을 해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해 봐진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한 3가지 섹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섹터는 AI 쪽. 네, 오랜만에 그 AI 쪽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해도 한 비중 20%가량은 실어도 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20% 정도의 그 비중 한번 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일단 어제였죠. 물론 이제 최근에 저 AI 섹터가 좀 꿈틀꿈틀거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어제 상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부각됐었던 그 섹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그 기세를 여세를 좀 몰아서 다음 주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먼저 대표 주자들이죠. 이쪽 섹터.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대표 주자들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AI 그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일단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10%가량을 좀 넘는 예상을 좀 넘는 이런 그 움직임들이 그려졌다는 부분들. 모든 것은 이제 역시나 그 AI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력인 가속기죠. AI 가속기, H200,
뭐 매출이 아주 큰 폭으로 좀 늘어선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었고, 더불어 본다면 그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슬로우플레이크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도 역시 뭐 긍정적인 실적이 좀 나왔었고, 또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그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일단 이쪽 섹터에서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그 업체들이 실적을 좀 견인을 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 아마도 이 섹터가 좀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더불어 본다면은 오픈 AI가요, 뭐 삼성전자 제품에 자사 그 기능을 심는다, 뭐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도 좀 전해졌었습니다. 아무래도 업체들 뭐 우리가 다 아는 또 굵직굵직한 이들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들의 뭐 동맹 가능성의 소식들도 뭐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관련주들이 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그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또 더불어 본다면 그 AI 산업에 대해서 뭐 대만이 매년 규모가 큽니다. 뭐 1조 2천억을 뭐 투입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좀 전해져 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좀 빠질 수가 없겠죠. 또 이제 이쪽 AI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뭐 30조를 투자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요 업체들의 그 실적도 뒷받침될 뿐더러 그리고 이제 섹터 자체의 우호적인 긍정적인 소식들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 섹터가요 또 관련 물론 이제 차별화 양극화 이런 부분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 시장에서 크게 뭐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더불어 본다면은 이쪽 섹터 종목들은 올해 사실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주가들이 많이 부진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역으로 본다면은 종목별 가격적으로 매력이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언제든지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서부터라도 유심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이쪽으로는 사실 이쪽 섹터에는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는 좀 두 가지를 좀 꼽아 본다면은 가장 먼저 이제 솔트룩스와 그 마음 AI 이런 그 친숙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들 종목들 차트를 통해 흐름을 한번 보실게요. 솔트룩스의 모습이죠. 최근에 내내 부진했다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지난 8월 이때서부터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나마 우상향의 그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뭐 다소간의 등락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변동성들이 이렇게 좀 확대가 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기관입니다. 뭐 규모 강도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투신을 비롯해서 뭐 기관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 확인이 되고요. 아마도 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축소가 되는 과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는 상황이라면은 여러분께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이고, 아마도 네, 이번 주의 그 흐름들 다음 주에도 이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 AI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도 친숙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내내 부진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은 잡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바닥 하단이 잡힌 상황에서 변동성들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들도 제법 실리고 있고요. 아마도 바닥을 탈출하기 위한 그런 전조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동성들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15%가 오르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축소가 되는 시점을 노려야겠죠. 네, 이런 상황에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들 종목들을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 가장 먼저 SP소프트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을 좀 선행지표 삼아서 이들 종목들을 좀 공략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 전력설비 쪽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 전력설비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슈퍼사이클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또 많은 또 전문가분들께서도 좀 나오고 있고, 또 그 섹터 자체의 긍정적인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20년 동안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이 전력 수요가 한 98%, 약 2배가량의 그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더불어 본다면 발전 설비 용량 역시 158%, 약 2.5배가량의 그 증가를 좀 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를 적재적소에 그 보낼 수 있는 송전망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는 것이 고작 26%가량에 그쳤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드렸었던 그 AI 섹터와 맞물려서 사실 이 전력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인프라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다라면은요 아마도 정말 아주 큰 난관에 처할 수 있는 뭐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상당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야가 이 전력망 특별법입니다. 최근에 뭐 합의했다, 뭐 처리하기로 이제 합의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좀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송전설로 이 구축에 이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시기가 뭐 지금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련 종목들을 꾸준하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죠.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이쪽으로는 모멘텀을 적용할 또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뭐 신재생 에너지, 뭐 AI에 대한 그 열기, 이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변압기 업체들의 그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40%가량의 그 증가했다라는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뭐 이래저래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면은요, 또 이제 공급자 우위의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쪽도 뭐 슈퍼사이클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몇 년치 또 일감을 또 쌓아두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쪽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뭐 당연히 근본적 상승 모멘텀인 실적이죠. 네, 실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실적이라는 것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 뭐 슈퍼사이클 타이틀을 단 이들 섹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략 대상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는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쪽 섹터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죠. 네,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두 가지 정도를 역시나 그 선택을 해보자면 가장 먼저 뭐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이 정도를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통해서 제일일렉트릭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 제일일렉트릭은 사실 지난주는 제가 뭐 개인 일정이 있다 보니까는 출연을 못했죠. 근데 2주 전에 이 전력 설비와 관련한 그 섹터를 눈여겨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제가 나오지 않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말씀드렸었던 그 시점 2주 전에 말씀드리고 와서는 또 강한 모습을 나타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아마도 뭐 지난주에 그 눌렸었던 이런 그 과정은 저로 왜 또 이제 기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주가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저점들을 꾸준하게 높이고 있죠.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형성된 추세는 웬만한 그 악재 뭐 이런 부분들이 없는 한 훼손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우상향의 추세, 이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뭐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 변동성 축소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 대상으로 삼아 보시길 바라겠고 제일일렉트릭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나 좋은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원체 그 역시나 그 유명한 종목이죠. 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비중을 좀 이제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도 물론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섹터 자체의 그 우호적인 그 환경이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이런 그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은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그 움직임을 본다면 올랐다가 눌렸죠. 근데 하단은 잡혀 있습니다. 지지대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근에 눌린 이런 과정은 역시나 그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역시나 이들 종목들도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여러분께서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섹터는 재건 쪽을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 재건 쪽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섹터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쪽 섹터는 요즘 좀 뒤숭숭하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멈추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치고 받고 하는 게 더 격화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더 격화되면 될수록 이 재건 쪽은 불리한데 그럼에도 좀 보고자 한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역시나 뭐 자주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두자라는 것이죠. 뭐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이 된다, 섹터에 지속이 된다라면 이거는 역시나 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쉽게 밀리지 않게 할 겁니다.
견조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눈여겨볼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이제 미국이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역시나 그 지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뭐 우크라이나 부채 약 6조 5천억을 뭐 탕감한다라는 내용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10가지 정도 보건 계획이 좀 발표가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또 이제 유럽연합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 그 민간 업체들을 좀 모집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뭐 규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네,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서 지금 사업을 좀 본격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쪽 섹터가 좀 뒤숭숭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오를 것은 불보듯 뻔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르고 난 다음에 준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르기 전에 네, 미리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섹터 역시나 그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SY 스틸텍이죠. 이거는 이미 뭐 제가 뭐 추천을 좀 드렸었고 수익률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뭐 따블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SG 이 정도로 압축해서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차트를 통해 그 흐름들을 한번 볼게요. 현대 에버다임의 모습입니다. 완만하긴 합니다만은 역시나 우상향의 추세적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죠. 네, 뭐 지저분하다라고 크게 놓고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의 모습만 놓고 보면 완만한 우상향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좀 살짝 눌려 있는 부분들이긴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하단은 잡혀 있죠. 지지대는 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은 최근에 눌림 과정은 역시나 분할 매수로서 저가 매수에 임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그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역시나 조금 더 하락이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땡큐 하고서 네, 매수에 한번 임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SG입니다. 뭐 아스팔트 뭐 이쪽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단기적으로도 뭐 우상향의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뭐 변동성들이 좀 확대되고 있고, 눌리는 과정을 본다면 거래가 없죠. 역시나 최근에 눌리는 과정을 본다면 거래가 없습니다. 뭐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뭐 이런 이탈을 하고 있는 물량들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들어오는 물량이 있는데 나간 물량이 없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께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고, 역시나 최근에 눌림은 여러분께서 집중하고 보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언급드렸던 sek터 다음 주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충성 위원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AI 섹터 지난주 바로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도 AI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좋았는데 추가 상승 여력을 짚어주시면서 솔트룩스와 마음 AI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여전히 인프라 관련주도 주목받고 있는데 눌림을 활용해보자. 종목으로는 제일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에 대한 관심도 여전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종목을 압축하는 게 중요하겠죠. 현대 에버다임과 SG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명성우 위원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좀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이제 우리 김충성 위원이 예. 자세히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부연에 얘기할 게 예.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제가 또 말을 해야 그래도 되겠죠? 궁금합니다. 네, 위원님의 시각도요. 예. 일단 우리 증시는 뭐 상당히 지수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한때는 이제 거래소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또 요즘에는 또 코스닥 시장이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에요. 양 시장이 아주 힘들은데 그 내용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이제 시총 1위엔 삼성전자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 의견 이런 걸로 이제 거래소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왕따의 모습. 요즘은 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또 단기 급락이 나오면서 시총 1위니까 알테오젠의 급락이 또 코스닥 시장을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죠. 그러나 시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서 내면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투자할 만한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연말 장세는 전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목별 섹터를 잘 선정해서 투자를 한다면 기회의 장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빠르게 해외 시장 동향 보고 우리 시장 어떤 부분 관심 가져야 될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계 시장의 모습을 차트로 보면은요. 일단은 이제 프랑스 카크 지수. 프랑스 카크 지수는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받고 주봉으로 보면은
바닥을 잘 다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프랑스 까크 지수, 유럽 시장, 또 독일의 닥스 지수 이렇게 보면은 독일의 닥스 지수도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 지수, 미 증시 너무나 지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나스닥 역시 견조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유럽 선진국 시장, 유럽과 미 증시는 아주 좋고 특히 트럼프 대선 당선 이후 트럼프와 또 굉장히 또 트럼프 당선에 또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머스크 이런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이 종목은 앞으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식을 하죠. 그러니까 2달 정도 남았어요. 이 2달 정도 기간에는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 기업들 너무나 잘하는 비트코인 가상화폐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가 또 좋게 보는 지금 국내 기업 중에 조선업종 그래서 가상화폐, 우주항공은 방산과 맥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재건이라든지 또 조선 또 월요일 날에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지금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반전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를 기본으로 해서 그러나 지금 산업의 변화는 도저히 변하는 모습은 AI의 성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트럼프 머스크 외에 어떤 기업을 볼 것인가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시장 등락률에서 S&P 500의 모습을 보면은 차트는 지원이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기업들 중에서 AI 기업들이 실적 좋고 주가도 좋고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하루 이틀 조정받았다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굉장히 오라클, 엔비디아, TSMC 그리고 대한민국의 하이닉스 실적 전부 다 좋죠. 그리고 최근에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고 AI 데이터 관련 기업 또 굉장히 급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AI 전반에 대한 관심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섹터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에서 섹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삼전과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은 누구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 주가는요, 삼전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각 업종 대표주들 현대차, 기아 땅굴 파고 있죠. 최근에 조금 괜찮아지고 LG와 롯데케미칼 또 유동성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운데 대한민국 간판 스타들을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매도는 자제한다. 지금 파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전자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이닉스 왜 빠져요? 아니 HBM이 앞으로 고성장을 하고 AI가 성장하면서 HBM의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하이닉스의 실적도 굉장히 좋은 하이닉스의 하락은 물론 주말에 그래서 급등이 나왔지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주식은 여러분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논리적으로 폼 잡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 파이팅 하시고 제가 이 시간에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팔지 말고 밀리면 더 산다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에서 그냥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냥 한 기업만 또 소개를 하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립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도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반도체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중장기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차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업황을 봐야 되는 거죠. 주성 엔지니어의 주 거래처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상당히 반도체에서 지금 고대역폭에 앞서 나가는 모습이고요. 3분기의 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액은 1,472억이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가 신장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매출이 1,472억인데 영업이익이 500억이 넘어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에는 굉장히 장사를 못한 거겠죠. 한 500억이 넘는데 아까 말했죠. 매출이 1,400억, 영업이익이 500억. 그러면 대충 우리가 생각해도 한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거잖아요. 반도체 장비업체의 영업이익률 30% 엄청난 그런 돈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3,000억입니다. 이는 작년에 1년 동안 매출했던 2,800억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반도체에서 이런 좋은 종목군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기업들은 베리 굿이다. 뭐 지금은 매수의 관점이다 이거예요. 밀리면 매수하고 오르면 가만히 지켜보고 해서 전고점 39,000원. 지금 현재 가격은 29,000원인데 39,000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섹터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대세입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중성 위원께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는 이런 거 있죠. 인공지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땐 인프라가 있고 그 인프라 속에서 화려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의 인프라 하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어떤 이런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 분석 자료를 갖고 뭔가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 그러면 인공지능에서는 언어 모델, 음성 모델, 그리고 의료 모델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기서 다 세 개 다 좋고요. 아까 김추성 의원이 말한 종목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의료 쪽에서는 과거에 10배거, 10배 이상의 시세를 준 루니, 뷰노, JLK 이게 10배 이상의 시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 플러스 산업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딥로이드입니다. 딥로이드 주의 있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무리 국면에서는 지금 AI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전력 인프라 당연하죠. 근데 그 전력을 무엇으로 하냐? 원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관련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 대표 기업이 이제 두산 인프라코. 두산 인프라코를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얘가 안 나오는데요. 두산 왜 그러지? 자, 뭐 안 나오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우진엔테 또는 G2파워 탄력이 아주 좋은 그런 기업들 충분히 앞으로 좋은 시세에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플러스 AI의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전력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또는 거기에 따른 또 냉각 관련 시스템, 이거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연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증시가 눌려있기 때문에 기회에 아주 좋은 기회의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뭡니까? 어려울 때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가름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명성욱 위원님의 전략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히려 밀리면 매수의 기회다. 최대한 매도를 자제하자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이 또 공통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원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짚어주셨으니까요. 비율과 함께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메모 잘 해두셨다가 일주일 동안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이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해결사가 출동합니다. 저희 정리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인데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미코요. 네, 코미코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세요. 네, 43,000원에 20%예요. 네, 43,000원의 비중은 20%. 예. 일단 코미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에 또 신저가까지 내려가서 굉장히 예.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마음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 김충성 예. 위원님 연결해서 바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코미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지금 이 종목 왜 사셨어요? 아니, 한 여름에 보니까 코미코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시에더라고 또 자사주도 또 50억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냥
사실은 뭐 10%는 한 5만 원 정도 내요. 내려와서 이 정도 했는데. 사실 뭐 자사주 이슈도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 자사주는 뭐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이벤트예요. 사실 뭐 내용은 뻔하잖아요. 주주가치 재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사주는 딱히 신경을 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와 맞물려서 이제 밸류업과 관련한 이쪽에 편입돼가지고 기대가 되는데 저는 예. 일단 차트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이거 한번 봐보세요. 올해 들어서 이게 지금 예. 올해의 그 모습이거든요. 지난 5월부터 지금 마땅한 반등 없이 내내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저 고점이 아니라 43,000원 바로 이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올 만큼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2022년 바닥을 다지는 이 구간까지 지금 다 올 만큼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실적도 올해 늘어나고 내년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실적 뒷받침되는데 주가 위치도 좋고 그리고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은 개인들만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외국인 딱히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고 기관 역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을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매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고 일단은 다행인 것은 말씀드렸듯이 뭐 최근에 바닥권에서 지금 매수를 좀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은 반등권을 좀 살짝 이탈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주가가 딱 거기까지 왔다가 반등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올 만큼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제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업황도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에요.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은 한 5만 원 좀 못 미치는 가격인 한 48,000원 정도까지는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반등이 나와야 48,000원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관망. 좀 반등이 나온다면 48,000원 정도까지는 거기서는 좀 비중 조절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렇다면 추가 매수 시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관망이 맞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48,000원 정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면은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되 아직 그 가격을 좀 시점을 저울질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아직 좀 더 기다려 보시죠. 튼실한 종목이니까 배반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코미코에 대해서 아마 걱정 많이 되셨을 텐데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셀바스 AI. 네, 셀바스 AI. 예. 오늘 저희 두 위원님께서 또 AI 관련주들 설명도 해주셨었는데 이 종목 가격과 함께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1,800원에 50%. 네, 11,800원에 50% 비중입니다. 일단은 어제 종가가 거의 저희 매수가와 비슷한 자리였거든요. 혹시 언제 담으셨을까요?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네, 2, 3주 정도 됐다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비중이 꽤나 있는 만큼 또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명성우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아까 전에 또 의료 AI 쪽도 예.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마침 또 셀바스 AI 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예. 많으십니다. 일단은 뭐 종목은 지금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네. 요 셀바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의 언어라든지 또는 음성 이런 것들하고 의료 쪽 이쪽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과 모두 관련이 있죠. 이제 최근에 나온 내용은 삼성병원하고 이제 음성 AI 쪽 이런 서비스하는 내용은 보셨을 거예요. 예. 근래에 들어가신 것은 상당히 잘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도 주가 흐름은 좋을 것이고
중기적으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AI 쪽의 성장, 우리가 막연하게 인공지능 쪽의 성장은 막연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미증시에서 좋았던 부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AI 인프라,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같이 이런 지금 저기 블랙웰이라는 이런 어떤 AI 그 칩 같은 이런 인프라들이 좋아졌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셀바스 AI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이 이제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최근에 머리를 살짝 들었고 매수한 가격이 11,000 지금 800원에 50% 베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약간 좀 베팅은 좀 많이 했지만 들어간 시점이 좀 적정하다라는 판단이어서 충분히 앞으로 좋은 시세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15,000원 돌파가 전개된다라면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2만 원까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셀바스 AI, 기타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 앞으로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우리가 관심권에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종목은 1차적인 목표 주가 15,000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다음은 문자로 한번 시청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76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알테오젠입니다. 와, 이번 주에 알테오젠이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죠. 매수가는 38만 1,500원, 비중은 10%. 사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장중 급등락도 심하게 보였고 급락세를 좀 이어왔습니다.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도 고민 많이 되실 텐데 김충성 위원님, 네. 한 번 사고 또 손해를 보고 팔고 또 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좀 고민을 주셨습니다. 알테오젠이 아무래도 이번 주에 제일 힘든 주식이 아니었을까요? 아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40만 원 훌쩍 위고 40 거의 뭐 5만 원 정도에서 지금 예. 거의 수직으로 지금 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 참 고민이 좀 많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갖가지 온갖 뭐 루머라든지 뭐 이런 거에 그렇죠. 휘둘리고 예. 있고 뭐 크게 놓고 보면은 트럼프 때문에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도 지금 작용하고 예. 있기 때문에 참 우호적이지 않은 이런 그 환경인 거죠. 일단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여러분도 뭐 원체 익숙한 종목이고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쯤 다 확인하셨을 텐데 네, 화면에 보고 계시듯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였던 주가가 여기까지 지금 수직으로 좀 내려왔어요. 다만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다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아랫꼬리가 그려지고 있는,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랫꼬리가 그려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정도 구간은 좀 지켜줘야지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그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선이 38,1,500원. 38만이죠. 네, 바로 이 정도 구간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손실이 지금 큽니다. 뭐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우상향의 추세만 나타내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랫꼬리가 그려지는 것도 좀 이유가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바로 이런 구간들이 되겠죠. 네, 이런 구간이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런 구간에 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자리들인데 지금 거의 다 또 내려왔습니다. 아니나 할까 또 이제 아랫꼬리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나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비중이 10%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떨어지는 칼날을 일단 피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는 못 나올 겁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 라인, 가격적으로는 네, 올 만큼 온 것이고 가격적으로는 한 33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오를 수가 있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그 반등을 이용해서 네,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을 좀 축소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반등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잡을 거란 말이죠. 그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한 33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비중을 좀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정말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 반등 자리를 깨뜨리게 된다면은
나중에 한번 더 문자를 주세요. 네, 그냥 보유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유하시다가 문자 주시면 그때 다시 타임을 잡아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테오제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또 급락세를 많이 연출해줬던 이번 주였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와서 33만 원의 자리까지 간다면 비중을 일부 줄여보자라는 얘기 주셨고요. 추후에 저희가 또 전략을 챙겨드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한 번 더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번에 다음 사연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문자 6591님께서 주셨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앞서 명성우 의원님께서 이 종목 좀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궁금해지네요. 매수가가 37,500원에 비중이 13%. 사실 전일 종가가 29,200원이라서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매수가까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좀 고민 상담 좀 부탁드려요 라고 주셨어요. 전고점이 34,000원대입니다. 그걸 또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아까 전에 아직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 문의하신 분이 37,500원 13%. 그래도 이제 비중이 작아서 좀 다행이네요. 13%니까. 13% 샀으니까요. 혹 뭐 다른 종목에 또 비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금 여유가 있다라면 지금 자리에서 13% 있잖아요. 한 13% 더 사세요. 가령 이제 뭐 한 200주가 갖고 있다. 200주 더 사가지고 지금 자리는 매수의 관점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전반의 시각은 약간 부정적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도 뭐 약간 부분적으로 약간 문제점을 좀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요. 항상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진 주식을 좋게 말하는 친구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 애널리스트 암만 유능한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허접한 회사도 좋은 걸 찾아가지고 엄청 좋다고 떠드르는 게 이 증시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걸 잘 아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빠진 거 부정적 얘기를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사냐? 살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실적의 동향을 보는 거예요. 이게 돈 잘 벌고 있네. 아까 말했죠. 돈 아주 잘 벌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사신 가격은 사실은 사서는 안 되는 시점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금년도 지금 반도체들이 많이 오르고 이랬던 그런 시점에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37,000원대 그때 들어간 거고 지금은 이제 누구도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실적 좋고 앞으로 좋으니까 여기서 물량 갖고 있는 만큼 사신다면 37,500원에 사신 거와 합해서 평균가액의 단가가 낮춰질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시기로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보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34,000원대 여기는 충분히 갑니다. 궁극적으로는 4만 원 선까지 오르는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니까 지금 물량을 좀 더 사시면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담아가면서 비중을 일단 늘려보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전고점 넘어서 나중에는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도 저희 문자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81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루닛입니다. 매수가가 67,000원에 비중은 20%. 67,000원이 딱 최근에 찍었던 장중 고점이었는데 일단은 55,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거든요. 저 때쯤에 사셨던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문자기 때문에 저희가 여쭤볼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여기서 얼마까지 더 갈 수 있나요?거든요. 자, 김충성 위원님. 네. 여전히 우리 AI 쪽 너무 좋고 사실 의료 AI에서 보더라도 루닛이 대장주잖아요. 네. 루닛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매수한 이후에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잖아요. 아마 수익을 보고 또 나오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손실권인데도 손절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예, 그렇죠. 더 갈까요? 이거예요. 저는 좋다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면은 더 사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손해 보고 나온다라고 한다는 거는 안 되고요. 그냥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그냥 보시면은 바닥을 다지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67,000원대가 바로 이 자리란 말이죠. 맞나요?
6만 7천 67,000 이 정도 거의 네. 고점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참 그런 게 밀렸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막혀가지고 내려온 자리들은 지지되고 또 저항받고 했던 어찌 보면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더 사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단기 매매를 하시느냐, 중장기 매매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목표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단기 매매 하신다면은 매수하신 가격이 목표치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래쪽에서 추가를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 5만 원 내외, 딱 그 가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5만 원 내외까지 조금 더 이제 밀린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하십시오. 네, 20% 들고 계시는데 더 들고 계셔도 더 매수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냥 평균 단가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애초 매수하신 6만 7천 원 내외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고 난 단기 싫어. 호흡 길게 갖고 갈래. 중장기 할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9만 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문자가 예.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들을 좀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와 중장기로 좀 나눠서 전략과 함께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 정도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만 원의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325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종목 SM입니다. 최근에 엔터주 흐름이 정말 좋았고 SM도 8만 원대 위에서 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가요 59,000원, 비중은 20%이기 때문에 지금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수익권이잖아요. 명성우 위원님, 아마 어디쯤에서 팔아야 잘 팔지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진단해 볼까요? 예, SM은 지금 5만 9천 원에 예. 20%, 그리고 지금 주가는 8만 원, 한 30% 이상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요즘에 이제 한때는 그러니까 이 지금 SM 같은 주식은 엔터 4인바, SM, 뭐 하이브, YG 엔터 또는 JYP 이런 기업들과 이제 흐름이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상당히 문의하신 분의 가격은 최근 주가에서 뭐 거의 최저점이 5만 5천 원인데 최저점 부분에서 들어간 모습이에요. 상당히 잘 들어가신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모습들은 전부 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터 관련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의 다시 이제 복귀라든지 가령 이제 뭐 하이브의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티스트들의 복귀와 또는 2NE1의 이제 순회 공연이라든지 기업이 다르더라도요. 그래서 최근에 엔터 쪽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올랐는데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현재 이게 8만 원대인데 9만 원대의 허들이 있죠. 일단 추가로 상승해서 9만 원대 진입하면 그때부터 이제 물량을 좀 정리하는 차원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길게 보면은 사실은 9만 원대 이상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허들 한번 물량이 많은 쪽에 가면은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주가 변동이 크니까 9만 원대 선에서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9만 원 선 정도에서 차익을 또 일부 챙겨보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현대백화점 네. 8만 원대에서 사가지고 물 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32%인데요.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까지 그냥 올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네. 가져가야 할지 그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매수가와 비중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매수가는요, 잠깐만요. 네. 63,400원에 비중 32% 맞으실까요? 네, 매수가는 63,400원에 비중은
32%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8만 원대 사셔서 좀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여러 번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 오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희가 김충성 위원님과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아유 반갑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현대백화점을 보면 좀 반갑지가 않네요. 좀 아쉬운 모습인데 꽤 오래되셨죠? 네, 한 3년 지금 됐어요. 네, 이게 차라리 그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때 한번 전화라든지 상담을 요청하셔서 좀 진단받고서 하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일단 이 참 상담 진단 이거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서 이제 그 판단을 좀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좀 좋은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데 일단 저는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좀 손절적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웬만한 그 진단을 해드릴 때 저 손절 얘기는 잘 안 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좀 손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하루에도 뭐 20%씩 움직이는 종목들 많아요. 위쪽으로. 또 그리고 좀 운이 좋다면 더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매수가는 저 위에 있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통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은 내내 우하향의 모습이란 말이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켜졌어야 하는 가격 구간은 바로 이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런 자리까지도 지금 이탈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만약에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또 45,000원 정도가 또 기술적 저항일 겁니다. 그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맞고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단가가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참 딜레마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닥이 어느 정도 선에서 잡혔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마음 한번 드시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약 45,000원 딱 그 가격이 될 수는 없겠죠. 4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비중 일부라도 10분의 1이라도 혹은 5분의 1이라도 덜어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보된 자금이 있다라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또 이제 나머지는 또 수익 낸 만큼 이 종목 같이 덜어내고 이렇게 상쇄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떠십니까? 네, 이제 제가 또 이제 생각할 때는요, 이제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가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을란가 또 그게 좀 궁금해요. 장기적이요? 네. 이게 바닥이 잡히고 좀 오른쪽으로 고개를 살짝 드는 종목이라면 장기를 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우하향의 모습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요. 장기 좋죠. 근데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해서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이후에 수익이 좀 기대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매수가는 저 위에 있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전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닌 것은 과감하게 비중이라도 다 덜어내고 또 옮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좀 조금씩 만회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 수익은 안 바라고요. 그냥 본전만 이렇게 챙기면 이렇게 좋겠는데 네. 여기까지 오기도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손실을 좀 할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손절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이 결정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죠. 어떤 게 물론 통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전략은 많아요. 올라오는 데까지 마냥 기다리느냐, 몇 년 뭐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바닥 확실하게 잡아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좀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걸 아예 그냥 묶어 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많아요. 근데 제가 그나마 나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일부라도 반등을 이용해서 일부 덜어내고 그걸로 또 다른 운영을 해서 수익 내고 또 수익님하고 같이 덜어내고 이런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덜어내면은 다른 종목을 타야 되나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렸어요. 덜어내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타야 되나요? 다른 종목 하시죠. 네,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기회를 엿보는 것이 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목소리 너무 힘이 없으시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또 참고해 보시죠.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저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주 반도체고요. 네, 제주 반도체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12,900원이고요. 예. 네, 비중은 10%예요. 네, 제주 반도체 12,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몇 달 정도 되신 걸까요? 혹시 언제 담으셨을까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네. 네, 일단은 추세 자체가 좀 우하향이긴 한데 어떻게 저희가 또 대응을 잘 해야 될지 저희 명성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저희 반도체 전략도 세워봤었는데 제주 반도체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제주 반도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전에 한번 들어갈 만 했죠. 네, 더 빠질 줄은 몰랐어요. 네. 이게 이제 아쉬운 게 물론 제주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에 이제 팹립스 업체고 기술력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예전에 엄청난 시세를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기업 자체에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유 있게 보면은 산 가격 이상은 올라온다. 그러니까 손실은 안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과거에 지금 이 제주 반도체가 반도체 전반이 지금 HBM이니 뭐는 CXL이니 뭐 PIM이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때 제주 반도체는 무려 이제 9배나 올랐거든요. 이 9배나 오른 그러니까 아주 뭐 초급등의 모습이죠. 당시에는 뭐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하락의 모습.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 최고점에서 한 9개월 정도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앞에서 상담을 할 때 AI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AI 종목군들도 보면은 1년 전에 10배 이상 오른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한 1년 이상 하락을 하다. 그러니까 엄청난 급등을 하고 하락을 하고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해요. 그럼 똑같이 된다 이거는 아닌데 기업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필요 없이 좋은 회사이고 기술력도 좋은 회사예요.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은 약간 걸린다. 근데 지금 반도체 전반이 전체적으로 좀 눌려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10%밖에 지분을 지금 보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약간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신다라는 관점이면 지금 자리에선 10% 더 사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보유하고 있으면 충분히 지금은 반도체가 아주 힘겹지만 충분히 반전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단가를 많이 그러니까 현금 낮추면, 비중이 네. 많으면은요. 네. 지금은 시장에 진짜 좋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AI 쪽 이런 거 이제 추세가 지금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 한 20% 하고 위에 10% 하고 추가 매수 제주 반도체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군들 적절히 잘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조금 들어가면 그러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도움 많이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화와 문자로 많은 분들을 또 만나뵈니까요. 굉장히 또 고민 많은 분들도 계셨고요. 여기서 이제 적절하게 또 수익을 실현하고 혹은 좀 빠져나온 이후에 종목을 교체해야 될까라는 고민까지 많이 되셨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다시 또 위원님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성 위원님과 AS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와, SY 스틸텍 아까 전에도 재건주 좋게 얘기해 주셨고 2주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9월 30일에 4,090원이었는데 매수가가요. 벌써 2배 넘었잖아요. 네. 대단합니다. 이거 더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뭐 살아있는 모멘텀이기 예. 때문에 뭐 주가가 안 내려오죠. 뭐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견조한 움직임들이 계속 줄이 이어질 겁니다. 뭐 재건 쪽은 물론 말씀드렸듯 아직까지는 좀 뒤숭숭한 이런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그래요. 뭐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안 밀려요.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문제는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던 시점이 바로 이런 자리들이었습니다. 뭐 지나고 나니까 매수했어야 하는 진짜 맥점이었죠. 이런 자리에서 네. 매수했으면 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었고 또 AS 드렸었던 지난주 2주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이런 정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뭐 당연히 뭐 수익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걸 또 이제 신규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좀 못 드리겠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라고 보시는 건 맞습니다. 지금은 이격이 좀 확대돼 있다라는 것 이거는 이제 부담 요소죠. 그런데 수급을 본다면은 규모가 좀 크지는 않아요. 뭐 단발성이긴 합니다만 조금씩 이제 또 단기적인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쉽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유가 좀 유지하시고 다만 이제 신규 관점은 확대된 이격 때문에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종목들 많잖아요. 언급되었던 뭐 SG,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은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은 선행지표로 활용하자. 또 이런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좀 선행지표를 활용하고 아까 전에 또 말씀해 주셨던 현대 에버다임이나 SG 같은 종목들 좋은 자리 왔을 때 한번 노려보자 얘기를 주셨어요. 후발주자 성격으로요.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 볼 텐데 HD 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매수가가 14만 원대 정도였고요. 최고가 15만 8,900원 찍고 나서 잠깐 쉬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좀 쉬어가는 거니까 이 자리를 한 번 더 노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보유자분들 좀 홀딩을 해야 될까요? 계속? 일단은 우리 트럼프 형님이라고 해야 될런지 네, 트럼프 단선이? 네. 네. 감사하죠. 사실 그 여러분께 언급드리고 나서 좀 힘든 이런 시기를 좀 거쳐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에야 또 이제 상당히 그 돋보이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차트 움직임을 놓고 본다라도 우상향의 추세를 이제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술적으로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을 살짝 하회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애초에 그 말씀을 드렸었던 시점에 매수하신 분이 있다라면은 이제 뭐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하자고요. 오랜 과정 또 거쳐온 만큼. 일단은 20선을 좀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좀 줄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나중에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뭐라고 할까요? 불안감이 좀 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좀 얻고 있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뭐 추가적인 그 흐름을 봐가면서 다시 AS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수익권에 온 만큼 최근 고점을 기록했던 만큼 비중은 좀 줄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김충성 위원님과 AS 해봤고요. 이번에 명성우 위원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에 제시해 주셨던 CMS.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였고 상장하고 나서 이후에 주가 눌렸을 때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단기간에 33%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와, 지금의 자리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자리에 또 공략을 해야 될 자리죠. 또 공략할 네. 자리예요? 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보면 트렌드가 있잖아요.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신규 상장 종목 박살내는 트렌드. 그렇죠. 예. 신규 상장 종목이 과거에는 따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은 정직하나 아니면 좀 약간 이상한 시장인가? 약간 이상한 시장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고 그래서 순진하고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트렌드라는 거, 시장의 유행의 물결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죠. 그래서 한때는 따상이지만 지금은 신상들이 상장하고 난 다음엔 반토막이 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는 종목이 많고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기술력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를 봐야 되겠죠. 이 CMS는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CMS는 2차 전지 검사 장비,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관계,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와 또는 스페이스X 이런 거래선을 고려한다라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기대할 만하죠. 그런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얘기를 잠깐 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에 굉장히 디스를 하잖아요. 안 좋게 보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도 보조금 뭐 폐지해서 많이 빠지는데 그래서 더 그쪽을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 회사는 지능형 로봇, 물류 로봇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물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유통사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매일 집 앞에 현관을 딱 나가면 쿠팡이 딱 와 있더라고 항상. 저도 아침에 산에 갈 때 보면은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산에 갔다 왔는데 예. 쿠팡이 딱 있더라. 아이, 쿠팡 이거 뭐지 또? 네. 근데 이런 쿠팡과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물류 쪽과 네.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이 2대 주주, 또 쿠팡이 전략적 투자, GS 리테일이 전략적 투자. 왜 이렇게 이 회사한테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지 이런 걸 고려한다면 CMS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중기도 좋고 단기도 좋다. 여유 있게 물량 확보하면 앞으로 시세는 상당히 좋게 전개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올라가다가 어제 4% 정도 조정 나온 만큼 공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11월 14일, 바로 지난주쯤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재건주가 굉장히 또 시세가 잘 났는데 사실 이번 한 주 동안만 해도 방산 재건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시세가 서로. 그래서 수익을 크게 내고 나서 다시 또 우리에게 9,660원이라는 자리를 또 줬습니다. 그럼 이건 공략해야 돼요? 또 사야 돼요? 사야죠. 네. 요즘에 이제 보면은 아까 우리 충성 의원께서 트럼프 형님 그랬는데 네. 뭐 트럼프 형님 맞죠? 연배가 좀 높으시니까. 근데 저는 트럼프 형님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돈만 따지고 우방이고 뭐고 뭐 하여튼 뭐 자기만 위해겠다니까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데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 형님이 좀 바뀌기를 바라는데 안 바뀔 거야 원래 그 양반은. 일단 현대 에버다임 그러면 지금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나는 참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야. 바이든 행정부 막판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올 건데 막판에 지금 야 미사일 쏴라 대인지뢰 해라 막 이렇게 하죠. 제렌스키 입장에서는 막 쏘겠죠 뭐 지금. 그런데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전쟁 종식이잖아요. 결국 그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주항공과 방산의 성장성과 더불어 좋은 모습인데 현대 에버다임 비롯한 재건 관련주들 조정 잘 받았어요.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모습이어서 지금 자리는 대략 매수의 관점으로 아주 좋고 이 재건은 한번 시작되거나 한번 무르익으면 장기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건 관련 쪽 꾸준히 계속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꾸준히 관심 필요한 재건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쪽 또 사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드디어 우리가 다음 주는 어떤 공략주 주목해 보면 좋을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김충성 위원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뭐 앞서 섹터 얘기를 하면서 뭐 예. 좋다라고 했는데 또 편입 안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쉽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AI 쪽에서 네. 솔트룩스를 솔트룩스. 아마도 제가 추천 안 했으면 우리 명성욱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으면 아마 추천은 하지 않았을까 좀 싶기도 한데 일단 그동안에 AI를 보면은 하드웨어 뭐 이런 부분들 개발에 집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에 지금 치중되고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쪽에서 이 솔트룩스는 실질적으로 AI 산업에 대해서 실제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 상승 모멘텀 실적이라고 했죠.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즉 튼실한 종목이라는 것은 뭐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쉽게 또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밀린다면은 좋은 결과로 또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역시나 뭐 차트를 통해 보시더라도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 한번 형성된 추세는 웬만한 악재가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죠.
하단의 추세가 있을 것이고 상단의 추세가 있을 것이고 즉 이 안에서 주가가 오르내리락 할 텐데 하단 그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이 잘만 공략을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죠. 큰 틀에서 이제 그래요. 여기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단의 추세 또 이 구간을 좀 넘어간다면 또 주가 또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면은 공격적으로 매수 혹은 이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로서 눌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일단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긴 호흡에서 보셔도 됩니다만은 저는 성향 자체가 단기 트레이더인 그 성향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는 일단 27,000원 정도를 일단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을 이용해서 또 눌림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서 잘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또 낮은 가격에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한번 활용해서 담아볼 종목으로 솔트룩스 말씀해 주셨어요. 단기 관점에서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명성우 위원님의 다음 주 공략주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가져오셨어요? 이제 지금 시장의 팩트는 예. 뭐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죠. 뭐 재건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또는 AI 쪽이 좋은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생뚱맞게 네. 아까 들어있던 섹터의 종목이 아니네요. 그게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기업 예. 이쪽으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하면은 지금 트럼프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잖아요. 또 반도체도 약간 부담이 되고. 근데 지금 반도체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좋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저는 이제 에코앤드림을 소개를 합니다. 에코앤드림은 이제 우리가 보통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재, 음극재 만들기 위한 전구체 이게 이제 중간 과정에 필요한데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공정 과정이 있어요. 그걸 하면은 좀 길고 이 에코앤드림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전구체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양극재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원가 비중이. 근데 이 전구체도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구체가 필요한 비중이 한 60% 차지해요. 원가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2차 전지에는 양극재가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그 양극재를 만드는 데는 전구체가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구체 대량 생산의 발판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주가는 바닥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유럽이 이제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자기네들끼리 아주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전기차의 어떤 성장의 발판을 유럽 자체에서 하려고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유럽 연합, 독일, 뭐 폭스바겐, 유럽의 뭐 자동차 관련 정부 막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얘가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아마 파산이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말했죠.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를 다 가져가고 있다. 아시아가 반도체 다 가져가고 있다. 전기차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가 지금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2차 전지 쪽에서. 이런 의미를 생각해서요.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형님이 잘 마음을 고쳐먹어서 세상을 두루두루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에코앤드림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현재 주가는 에코앤드림이 27,800원,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정정 하나 드립니다. 서두에 제가 방송하면서 착각을 해가지고 두산 인프라과, 두산 에코를 갖다 두산 인프라,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예. 또 착각하려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두산 인프라 했는데 연식이 조금 돼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희 앞서 말씀해 주셨던 원전 관련된 종목에서 관심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공략주 에코앤드림 2차 전지 전구체 쪽에서 잡아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36,000원, 손절가 24,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들의 공략주 두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 정리 한번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봤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전략들 챙겨보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 두 분께서 또 무료 방송 준비하셨거든요. 어떤 주제로 진행되는지 김충성 위원님께서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뭐 움직이는 섹터 종목들은 있습니다만은 네.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쵸.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얻게 되는 그 결과도 좀 달라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왕이면은 이 시장에 딱 들어맞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는 이런 시장에서도 통하고 딱 들어맞고 때문에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가져다 두고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략이 딱 필요한 순간인데 통하는 전략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명성호 위원님께서는 어떤 주제로 오늘 무료 방송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니셜로 이제 제가 네. 명사수 오, 이렇게 명사수. 이제 예. 하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군대에 있을 때도 예. 제가 총을 엄청 잘 쐈거든요. 백발백중.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총을 굉장히 많이 잘 네. 쐈고요. 이제 주식도 이제 과거에 그런 생각으로 명사수 쏘면 간다, 쏘면 갑니다. 이미 오른 주식에 대한 말보다 오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려야 될 돈이 되는 주식, 그런 주식으로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것인데 관심 있는 분 참여 바랍니다. 네, 저희 백발백중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명사수가 쏘면 간다. 연말장 대박주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두 분의 무료 방송은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눠봤습니다. 섹터부터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요. 머니망 2부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에 머니망 2부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